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캐시메이커 문서진입니다. 오늘 영상은 전기차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하이브리드는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종목을 또 한번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종목은 세방전지입니다. 세방전지라고 하면 아시는 분 아실 겁니다. 로켓 배터리 맞습니다. 예, 납축전지를 생산하는 국내 1위 기업이죠. 우리나라 납축전지 생산하는 기업 해봐야 두 회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세방전지, 로켓 배터리, 그 다음에 아트락스 BX.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니 지금 전기차 시대고 하이브리드라면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레거시한 납축전지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좀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에도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전기차에도 납축전지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왜? 전기차는 전기가 남아 도는데 그 배터리 거 뽑아와서 쓰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배터리에 충전되어 있는 전기는 평균적으로 400V입니다. 뭐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전압이 400V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구동 모터를 돌리기 위한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달리기 하기 위한 용도이기 때문에 좀 고전압을 쓴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자동차에 있는 전장용 제품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12V에서 많이 작동이 되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렁크 같은 거 여는 거 자동으로 열고, 문도 요즘에 자동으로 많이 열고 닫고 하지 않습니까? 사이드 미러 열고 줬고, 그 다음에 헤드라이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실내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작동시키기 위한 전압은 12V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전기차 배터리에 있는 이 400V 걸 그냥 속된 말 그냥 때려가지고 써버리면 다 터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12V에 맞는 배터리가 필요한 거고요. 거기에 핵심이 납축전지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기차 모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본네트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거기에 이 배터리 팩 말고 조그만한 납축전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기차 시대로 가더라도 납축전지는 달려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기존에 있는 이 배터리를 땡겨 쓸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도란스라고 하잖아요. 어른들. 그러니까 인버터를 달면 돼요. 변압기를 달면 됩니다. 변압기를 달아서 전압을 낮추면 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되면 설계도 좀 더 복잡해지고 또 그만큼 또 이 인버터 다는 것 자체, 인버터 자체의 가격이 더 비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분간은 계속 전기차 시대로 가더라도 납축전지는 계속 팔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특히 요 납축전지 시장이 최근 들어서는 AGM이라고 해서 AGM 배터리로 좀 바뀌고 있거든요. 뭐 쉽게 말하면 조금 고성능 배터리라고 보시면 돼요. 네, 요 표를 보시면,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건데 최근에 나오는 자동차들은 대부분 다 이 AGM 배터리를 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이브리드라든지 전기차라든지 특히 최근에 나오는 내연기관들 중에서 이제 오토 스탑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뭐 글로벌적으로 모든 새로 나오는 차들은 환경 규제 관련 이슈 때문에 무조건 달고 나와야 되거든요. 물론 저도 이거 안 씁니다. 좀 끄고 다니긴 하는데 어쨌든 환경 규제 때문에 무조건 달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 스탑앤고 시스템이 달려있는 자동차에는 무조건 이 AGM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예전에 있는 일반적인 납축전지에서 이제 이 AGM 납축전지로 바뀌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거고, 가격 차가 얼마나 나냐면요 2배나 비싸요. 그러니까 일반 납축전지 대비해서 AGM 납축전지가 2배나 비싸다라는 거, 이 부분은 결국에는 ASP 상승을 이야기하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글로벌 납축전지 시장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전기차 시대로 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다.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가장 핵심, 지금 현재 이 세방전지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AGM 배터리 시장 성장성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국에는 이 전기차 시장으로, 물론 전동화로 넘어가겠죠. 최종적으로는 이제 BEV로 다 넘어갈 겁니다. 넘어가겠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한때는 하이브리드는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작년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전기차가 깔리고 나서 특히 미국으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바뀌었죠. 왜냐면 이거 충전이 좀 불편한데, 특히 미국처럼 좀 이동거리가 긴 나라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펄스트카나 메인 자동차로 쓰기가 좀 불편한데 라는 것들이 지금 많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대안이 되고 있는 건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기아, 현대차, 그 다음에 오늘 2월 자동차 판매량을 발표한 포드 같은 경우도 하이브리드 쪽의 선전이 엄청나게 가팔랐다라는 겁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글로벌적으로도 친환경 자동차의 성장률은 높습니다. 당연히 내연기관보다는 상당히 높은 흐름이긴 한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다? 결국에는 하이브리드가
친환경 관련 자동차 시장을 선도했다는 겁니다. 물론 EV 시장 자체도 커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시장이 훨씬 더 빠르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렇다면 하이브리드 시장 자체를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흘러가는 단계적으로 1, 2년 만에 흘러가는 그런 시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분위기를 보자면 최소한 한 4, 5년 정도까지의 흐름은 이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쪽도 계속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에서 핵심 관련 종목은 세방전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인 표로도 계속 나타나지만 그리고 특히 세방전지 같은 경우는 주요 매출처가 현대기아차입니다. 현대기아차가 주요 매출처이기 때문에 결국은 현대기아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냐가 중요하고요. 최근에 북미에서 선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다는 거죠. 기아의 하이브리드 글로벌 판매량 추이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현대기아차의 AGM 배터리를 납품하는 세방전지 실적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핵심은 또 이거예요. 배터리 시장은 OE 시장과 AS 시장으로 나뉘어요. OE 시장이라는 건 처음부터 이제 배터리 달려 나오는 거. 그러니까 완성차 출고할 때부터 달려 나오는 요 배터리를 말하는 거고요. AS 시장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나중에 배터리 타다 보면 배터리 바꿔야 되잖아요. 배터리만 바꾸는 그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시장 규모는 지금 현재는 이 AGM 배터리 관련 쪽에서 시장 규모는 당연히 달려 나오는 게 훨씬 시장은 지금은 큽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 AS 시장이 훨씬 더 커질 겁니다. 여기 보신 것처럼 올해부터 해가지고 이제는 절반 이상이 AS 시장이라는 겁니다. 이제 점점점 AS 시장이 훨씬 더 커진다라는 거고요. 이 AS 시장이 커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마진율이 3배나 더 비쌉니다. 그래서 AS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방전지의 실적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세방전지는 AS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당연히 매출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방전지의 실적은 어느 정도일까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세방전지가 특히 부채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은 회사입니다. 영업이익률도 원래는 한 자릿수였거든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10%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 두 자릿수로 넘어간다는 건 그만큼 멀티플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하는 건 2025년 기준으로 내년에 한 영업이익은 한 2천억 정도는 나올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세방전지가 평균적으로 고퍼를 받는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최소한 PER 한 10배 정도는 멀티플을 줄 수 있는 회사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 지금 2천억 정도니까 여기서 멀티플 10배를 적용한다면 한 2조 정도는 시총이 나와야 적정 주가다라는 거죠. 지금 가격대라도 한 2배 정도는 점프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세방전지의 또 하나의 매력은 워낙 자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자산 대비 지금 주가 자체도 저평가거든요. 밸류업 이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꾸준히 현금이 유입되는 환경이다 보니까 주주 환원 정책에 좀 적극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증설도 거의 다 마무리 해놨거든요. 거기에 신사업 투자 역시도 이미 다 마무리를 해놨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또 밸류업 관련 이슈에로도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방전지 한번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은 말 그대로 소개시켜드리는 종목입니다. 투자의 참고사항일 뿐 투자와 관련된 책임은 여러분 본인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캐시메이커의 메이커가 되어 주십시오. 선택해 주시면 캐시는 제가 벌어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